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란토 비키라는 인도네시아 파워리프팅 선수의 2017년 월드 오픈 챔피언십에서의 리프팅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영상은 리프팅보다는 비키 선수가 기절하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출 텐데, 왜 기절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리프팅 대회는 스쿼트, 벤치, 데드 순서로 진행을 하죠. 먼저 스쿼트 280kg 시도하네요. 아란토 비키 선수의 체중은 66kg고요. 목에 보면 핏줄이 엄청나게 섰는데 뭔가 저런 것 때문에 기절 잘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 정도 나오는 건 사실 흔합니다. 280kg 아주 무난하게 성공했는데 바가 굉장히 낮은 스타일의 로우바 스쿼트를 하고 있고 엉덩이도 굉장히 많이 뒤로 빼네요. 덕분에 상체도 많이 접히는 편이고 일어날 때 상체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일부러 상체를 숙였다 허리로 들어준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상체를 최대한 세우는데 고관절이 뒤로 빠지다 보니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도로 280에서 바로 300으로 가네요.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 걸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무릎에 니랩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니랩뿐만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타이즈도 사실은 스커트 수트라고 해서 몸을 굉장히 압박하는 옷이고요. 니랩과 스커트 수트, 이 두 개가 리프팅에 도움을 줍니다. It also depends on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the lifter and the coach as to how they do it. Do they open heavier, or do they open light and make sure something they can get?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빨간불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팅은 실패. 잘 들은 것 같은데 왜 실패냐면 스쿼트 깊이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다. 고관절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 성공인데 이게 약간 심판 재량도 있어요. 사실 고관절보다도 대퇴골의 각도가 180도 이상 나오면 보통 확실히 하얀불 3개 통과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만 더 힘냈으면 무난하게 하얀불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스쿼트 수트 자체가 굉장히 뻑뻑해서 깊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트의 장력 때문인지 마지막에 보면 무릎하고 허리는 다 접히는데 엉덩이의 깊이는 끝까지 안 나오죠. 저럴 때는 사실 상체를 더 세워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아쉬운 리프팅이었습니다. 3차 시기가 마지막인데 똑같이 300에 도전합니다. 이게 문제의 리프팅이에요. 보시면 초반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자세 잘 잡고 딜레이 없이 숨도 잘 마시고 언렉을 합니다. 장비라서 압이 정말 강해 보이죠. It's tough. It's going to be tough for him. 내려가는 자세는 참 좋은데 이제 올라오다가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가운데 덩치 큰 아저씨 손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뭔가 좀 귀여운데, 이게 거슬리는 게 뭐냐면 저기 빨간 자켓을 입은 여자가 인도네시아 팀 코치인데 기절을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안고만 있어요. 덩치 큰 아저씨는 상태를 보고 벨트를 풀려고 하는데 저 코치라는 여자가 안고 있어서 못하죠.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본인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아니까 기절하기 전에 앞으로 먼저 탈출을 하죠. 여기서 그라인딩 한다고 0.5초만 늦었으면 정말 큰 부상 당할 뻔했습니다.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벤치프레스 얘기보다는 방금 기절한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일단 기절한 이유는 간단하게 머리로 피가 못 가서 그런 겁니다. 리프팅을 할 때 보면 얼굴이 벌게지니까 되려 피가 쏠린 것 같지만 그건 체내에 압이 올라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사실 피는 잘 안 통하게 돼서 머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기절한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냥 기절인데 영어로는 싱코피라고 해요. 페인팅이나 블랙아웃도 똑같이 기절의 의미이긴 하지만 뇌로 피를 제대로 펌핑 못해서 기절하는 걸 따로 지칭해서 싱코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코피로 기절한 사람들은 머리에 피만 통하게 해주면 아무리 길어도 20초 이내로 금방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선수에게 싱코피가 일어난 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의 첫 번째는 리프팅을 할 때 복압 강화를 위해 숨을 참는 발살바 호흡법을 하면 몸에 압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하체 운동을 할 때 발살바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피가 잘 안 통하는 상태에서 근육이 많은 하체의 대부분을 쓰면서 하체로 피가 더 쏠리게 되니 기절을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기어 리프팅이기 때문에 수트가 온몸을 압박하고 리랩으로 무릎을 칭칭 감으니 물리적으로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어 리프팅은 아무나 하기는 힘들고 장비를 차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다. 간접적인 원인을 유추해보면 이 선수가 대회 준비로 체중 강량을 하면서 생긴 생리적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배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
리프팅. 물론 리프팅 전에는 무언가를 먹고 마시긴 했겠지만 보통 리프팅 대회는 대회 기간이 짧습니다. 개체량과 리프팅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생리적으로 완벽하게 컨디션이 올라오진 못했을 거예요.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됐을 거고 일단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당이 부족하니 저혈당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어지럽고 식은땀도 나면서 심장도 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입술부터 피부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죠. 그러면 혈액 또한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피가 뇌에 산소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리프팅 시 기절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벤치프레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평가할 시간이 길게는 없을 것 같은데 자세는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연두색 수트를 입고 있는데 이건 압박이 강하게 있는 수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레슬링 할 때 입는 타이즈랑 같다고 보면 되고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상체만 조이는 벤치프레스용 수트가 있는데 연두색 수트 안에 입은 검은색 옷이 벤치프레스 수트입니다. 210kg 3차 시기를 실패했는데 처음에 언렉을 할 때 보조하는 사람과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 기우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수트 입고 신기록에 도전할 때 저렇게 처음부터 기우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거슬리고 방해됩니다. 실패했을 때 저게 진짜 원인이 아니더라도 저것 때문에 못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 게 밑에서 살짝 올리고 아예 못 들었는데 밑에서 살짝 들리는 건 사실 수트빨이라고 봐도 되죠. 이 정도면 언렉을 제대로 했어도 못 들었을 것 같긴 해요. Now, to give you an example.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보시면 연두색 수트랑 안에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장비 리프팅이라 데드리프트 수트를 입어도 되는데 입지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데드리프트 수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닥에서 뽑는 구간에서만 도움이 되고 스쿼트와 벤치에 비해 도움도 적은데 수트 입으면 뻑뻑해서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뽑는 게 강하니 자세를 잘 잡기 위해 수트를 포기한 걸로 보이네요. Taking his time with his lift. Very quick lift. 굉장히 좋은 스모데드 자세인데 리프팅 후에 한쪽 발이 이상하죠. 왼쪽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수분이 부족하면 경련도 쉽게 일어납니다. All right, so she's kind of had a rough day up to this point. Bombed out. 데드리프트 2차 시기인데 대기실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선수 스쿼트 할 때는 기절하고 데드 할 때는 다리에 쥐나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한 선택이 데드리프트 2차 시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휴식을 해서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로 3차 시기에 도전하는 전략이죠.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3차 시기에 도전하는데 이때 기절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팅 시에 기절하는 이유는 싱코피 때문인데 장비 리프팅 시에 싱코피가 일어나면 일단 머리에 피가 통하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벨트를 풀고 이래 풀고 수트 벗기고 머리를 위로 향하지 않게 눕혀서 뇌에 혈액,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기절해서 보조자들이 벨트 풀려고 하는데 빨간 잠바 입은 아줌마는 코치라고 나와서 벨트 푸는 거 방해하고 무슨 감동 장면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절한 사람 그냥 꼭 안고 있죠. 아까 스쿼트 할 때도 그러더만 리프팅 할 때 싱코피로 기절한 사람 진짜 골로 보내는 행위입니다. 저러다가 머리에 계속 피 안 통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2년 전에 보고 이번에 리프팅 영상을 보다가 다시 보게 돼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2년 전이면 유튜브 하기 전인데 제가 그때 저 아줌마 욕하는 댓글 쓴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생각나서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리프팅 하다 기절하면 싱코피니까 머리에 피를 통하게 하자.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들고 나세요. He'll be okay. They're walking him off, and he's looks like he's got his step back again. All right, so Sevalainen now is in silver medal. 단백질이 모자르신가요? 보충제가 필요하신가요? 독일산 프리미엄 보충제 아이언 맥스 왕기모기 I said, what's up, y'all gonna step up, I'm the best as they come, call me blessed, I'm the one.